안녕하십니까. 5번째 강좌 다별량 분산 분석 만오바 심화하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만오바 사후 비교 검정과 효과 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만오바 사후 비교 검정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고 만오바 사후 비교 검정 절차를 자세히 논의하겠습니다. 실제적 유의미성에 대한 지표들, 즉 효과 크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SS 분석 결과 예시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만오바를 사용하는 양적 연구의 질재고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좌 4에서 보았던 논문 예시인데요. 2017년 논문에서 만오바 전체 검정 결과 자기주도 학습 능력 종속 변수 세트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습니다. 따라서 후속 조치로 종속 변수별로 안오바 전체 검정과 사후 비교 검정을 각각 수행하여 결과를 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종속 변수 시간 관리에서 F 검증 통계량은 11.556이었고 이에 해당하는 P값은 유의도 수준 알파 0.01보다 작았다고 별표 2개 위첨자를 통계량에 붙여 놓았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보정된 알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선행연구 문헌에 따라 연구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확인적 연구가 아니었다면 탐색적 연구입니다. 탐색적 연구의 경우 후속 안오바와 사후 비교 검정에서 범페러니 방식의 보정된 유의도 수준 알파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에 사용된 종속 변수들은 7개로 비교적 많아서 누적 알파를 연구자가 원하는 수준인 0.05로 유지하는 조치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만오바 사후 비교 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검정에서 사용한 유의도 수준 알파를 종속 변수의 수로 나누어 보정된 알파를 구한 후 이 보정된 알파를 가지고 각 종속 변수별로 안오바 전체 검정을 수행합니다. 가령 종속 변수의 수가 3이면 보정된 알파는 0.017이 됩니다. 만일 안오바 전체 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모든 가능한 집단쌍 혹은 조합 사이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지 결정하는 사후 비교 검정을 실시합니다. 이때도 전체 검정과 동일한 보정된 유의도 수준 알파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령 종속 변수의 수가 3이면 보정된 알파는 0.017입니다. 사후 비교 검정은 안오바 강좌에서 배운 것과 동일합니다. 튜키, 덩컨, 셰페, 듀넷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후 비교 검정 방법은 모든 집단 쌍이나 조합 간 차이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하면서도 누적 알파를 연구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대체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된 방식들입니다. 특히 튜키가 많이 쓰이며 일정 오류율을 줄이는 보다 엄격한 방식을 쓰고자 할 때는 셰페를, 비교 집단과 나머지 각 집단을 비교하는 상황이면 듀넷을 사용합니다. 사후 비교 검정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것이 모집에서의 두 집단 간 차이를 추정하는 신뢰 구간입니다. 신뢰 구간을 구할 때도 보정된 유의도 수준 알파를 반영한 %로 신뢰 구간을 구합니다. 가령 알파가 0.017이면 98.3% 신뢰 구간을 구합니다. 98.3% 신뢰 구간이 9.5에서 12.5의 구간이다 라는 의미는 모집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최소한 9.5에서 최대 12.5이다 라고 98.3% 확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98.3% 확신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모집에서 분석에 사용된 표본 크기로 수많은 무선 표본을 얻어서 신뢰 구간을 구하면 98.3%의 무선 표본에서 구한 신뢰 구간에 모 수치가 포함된다는 확률 이론에 기반한 사실 때문입니다. 안오바에서처럼 만오바에서도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실제적인 유의미성을 가늠하게 해주는 효과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각 유의도 검정시마다 효과 크기를 별도로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의도 검정인 마노바 전체 검정의 경우 에타 제곱이라는 효과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통계량은 전체 종속 변수들의 총 변산 중 집단 간 차이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산의 비율로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집니다. 두 번째 유의도 검정인 후속 아노바 전체 검정의 경우 각 종속 변수마다 에타 제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에타 제곱은 한 종속 변수의 변산 중 집단 간 차이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산의 비율을 뜻합니다. 세 번째 유의도 검정은 각 종속 변수별로 행해지는 아노바 전체 검정 후 사후 비교 검정입니다. 이 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 크기는 코엔스 D입니다. 아노바 강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D는 집단 평균 차이를 집단 내 평균 제곱합의 제곱근으로 나눈 후 절대값을 취하여 얻어집니다. 1 이상의 값이 나올 수 있으며 1 이상의 값은 큰 효과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 강좌에서 살펴본 데이터입니다. 세 개의 종속 변수, 즉 공감 능력, 리더십, 소통에서 세 학교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마노바 전체 검정을 했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효과 크기를 찾아봅시다. 학교행에서 첫 열의 학교행에서 윌크스 람다 행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열에 있는 에타 제곱을 봅니다. 그 값은 0.372입니다. 이 통계량의 의미는 세 종속 변수에서 보이는 총 변산 중 37.2%가 학교 간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의 설명량은 교육 연구에서는 매우 큰 효과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마노바 전체 검정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기에 각 종속 변수별 아노바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SPSS 분석 결과표를 살펴봅시다. 첫 열에서 보여주는 별량 소스 중 학교의 결과를 봅니다. 세 개의 종속 변수마다 F 검증 통계량과 P값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종속 변수별로 보정된 알파 0.017을 사용합니다. 공감 능력과 소통의 P값이 0.000으로 보정된 알파 0.017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연가설을 기각합니다. 이 두 종속 변수의 효과 크기는 마지막 열에 있는 에라 제곱 값으로 공감 능력의 경우 0.174, 소통의 경우 0.493이었습니다. 여기서 0.493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소통 점수 분포에서 보이는 변산 중 49.3%가 학교 간 차이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매우 큰 효과 크기입니다. 공감 능력의 경우는 17.4%가 학교 간 차이에서 발생했다는 의미로 교육 연구에서는 결코 작지 않은 효과 크기입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낸 두 종속 변수에 한해서 사후 비교 검정을 실시합니다. 대표로 공감 능력에서 사후 비교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튜키 분석 결과입니다. 두 학교의 평균 차이는 네 번째 열에 그 평균 차이와 연관되어 있는 P값은 여섯 번째 열에 있습니다. 이 P값이 보정된 유의도 수준 알파 0.017보다 작으면 연가설을 기각하고 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튜키 방식을 이용한 사후 비교 검증 결과 학교 3은 나머지 각 학교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교 1과 학교 2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강좌에서 보았던 공감 능력에서 집단 평균 플롯의 모습을 상기하면 이러한 사후 비교 검정의 결과가 놀랍지 않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효과 크기에 대한 설명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앞서 제공한 SPSS 분석 결과표들에서 효과 크기 값을 찾아보거나 실제로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해 보고 제가 제시한 값들과 같은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종속 변수별로 계산하는 효과 크기의 경우
아노바 강좌에서 배운 오메가 제곱도 구할 수 있습니다. SPSS는 에타 제곱을 제공하지만 오메가 제곱은 제공하지 않으므로 연구자가 직접 구해야 합니다. 예시로 소통의 오메가 제곱을 구한 결과입니다. 그 값은 에타 제곱과 유사했으며 약 0.492였습니다. 이 값의 의미는 소통의 총 분산 중에서 약 49.2%가 학교 간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뜻입니다. 매우 큰 효과 크기입니다. 이번에는 학교 1과 학교 3의 평균 차이에 대한 효과 크기를 살펴봅니다. 코엔의 D를 계산합니다. 분자는 집단 간 평균 차이로 9.99이며 분모는 집단 내 평균 제곱합의 제곱근으로 앞에 SPSS 아노바 분석표에서 1000열의 소스 중 오류행을 찾아 공감 능력의 평균 제곱합을 찾아봅니다. 그 값은 105.520입니다. 따라서 코엔의 D는 약 0.973 표준편차로 큰 효과 크기입니다. 앞 슬라이드 7번의 SPSS 결과표 마지막 열들에서 보았던 보정된 유의도 수준 알파가 반영된 98.3% 신뢰 구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과표에서 학교 1과 학교 3의 공감 능력 평균 차이에 대한 98.3% 신뢰 구간은 8.21에서 11.77이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집에서 학교 1, 즉 학교 1이 대표하는 전체 학교들의 공감 능력 평균 점수가 학교 3, 즉 학교 3이 대표하는 전체 학교들의 공감 능력 평균 점수보다 최소 8.21, 최대 11.77 더 높다고 98.3% 확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공감 능력 점수 범위를 안다면 이 차이값들이 의미하는 실제적인 크기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 구간에 대한 설명도 연구 보고에 되도록이면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노바를 사용한 양적 연구의 질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종속 변수들로 사용되는 관찰치가 타당하고 신뢰로운지 점검해야 합니다.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도구의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요구됩니다. 측정 오차가 클수록 신뢰도는 감소하고 높은 타당도의 전제 조건은 높은 신뢰도입니다. 측정 도구 혹은 측정 자료의 다양한 측면에서 타당도와 신뢰도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편향되지 않고 모집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하는 표집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표본 크기는 충분해야 합니다. 1종 오류와 2종 오류의 확률을 낮추고 검증력을 높여야 합니다. 마노바 가정들을 위반하면 이 오류율을 높이거나 검증력을 낮추는 등 통계적 유의도 검증의 결과가 왜곡이 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라도 효과 크기로 드러난 실제적인 유의미성이 작으면 정책 제언에서 신중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 보고에 효과 크기, 신뢰 구간 등을 포함해서 집단 간 차이의 실제적인 유의미성에 대해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도 모집 속성의 실제를 밝히는 데 동일하게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번 강좌의 참고 문헌입니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연구와 교육통계 방법론에 대한 이해라는 온라인 수업을 5개의 강좌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